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사람들 프리터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바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실 듯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집안 경제력이 좋든 나쁘든 알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드물 정도로 알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접근성이 높은 근로 형태 중 하나입니다. 내 환경이나 조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용돈벌이로 알바만큼 좋은 게 없는 데다 보통 알바로 가볍게 사회 경험을 쌓은 뒤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애초에 알바는 일반적으로 학업이나 본업 위에 부업으로 단기 혹은 임시로 하는 일을 뜻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알바는 본래의 직업이 아니고 그저 잠깐 돈벌이 수단으로 거쳐가는 고용 형태에 해당하죠. 법적으로도 단시간 근로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과 복지 혜택, 임금 격차 면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바를 하지만 알바를 내 인생의 목표,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 알바를 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보통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를 들면 능력이나 시간, 나이 제한 등의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알바를 전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능하다면 정규직이 되어 고용 불안을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알바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또 최소한 20대라면 모를까 30대부터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알바를 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사회적으로 알바는 어린애들이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 나이 먹고도 아직도 알바하냐는 소리가 무서워서라도 어떻게든 회사에 취직하려 하죠. 30대부터는 나이 제한 때문에 알바를 구하기가 다소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인생 행로와 사회 공식을 깨부순 채 마이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 프리터족이죠. 프리터족이란 자유를 뜻하는 영단어 프리와 노동자를 뜻하는 독일어 아르바이터를 합성한 일본의 신조어입니다. 쉽게 말해 자유로운 노동자라는 뜻이죠. 이 용어는 1987년 일본의 구인 잡지인 리크루트에서 직업을 가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버블 경제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로 불가피하게 알바가 생업이 된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프리터족은 일본의 사회 현상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일본에서 등장한 프리터족들은 사회 구조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최저 시급은 올랐지만 물가는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알바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했고, 일본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었던 평생 직장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즉 마음에 안 들면 내일 다른 일을 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방식이기에 상사의 비위를 맞추지도 취업 스트레스를 받지도 복잡한 절차가 있지도 않죠. 굳이 시간을 들여 자기 개발을 할 필요도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조금 아끼면서 살고 남은 돈으로 인생을 즐겼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일자리가 안 구해져서 잠시 알바가 생계가 되었던 이들도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며 아예 프리터족이 되는 경우도 많아졌죠. 학자들은 버블이 터질 당시 취직시장에 나간 이들이 취직에 실패하면서 히키코모리 혹은 프리터족이 되었다고 분석하거나 노인들의 복지 비용 때문에 굳이 큰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내놓았죠. 결정적으로 다수가 알바에 뛰어들면 알바 자리가 부족해져야 정상이지만 버블 이후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극도로 늘리고 일의 상당수를 아웃소싱으로 주기 시작하면서 알바 공급도 급증했습니다. 아웃소싱, 비정규직의 증가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기에 일자리는 걱정 없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방탕한 청년 세대를 의미했으나 이제는 불안정한 고용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일본보다는 늦었지만 한국에도 IMF 이후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자 자연스레 프리터족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며 대학 졸업 후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지자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났거든요. 2010년 8월 기준 한국의 프리터족은 약 429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수의 17.4%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증가했는데 2015년에는 프리터족의 수가 523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취직을 위해 잠시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꽤 많겠으나 일단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게 포인트죠. 고작 5년 사이에 10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회와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취업자 44만 명 이상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3명 중 2명이 현 상황에 만족하는 프리터족인 것으로 나타났죠. 최근에는 아예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도 늘어나고 있고 히키코모리도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두 경우 모두, 아니 프리터족까지 3경우 모두 상승 추세이고요. 그런데 사실 불안정 고용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불안정 고용은 오히려 선진국
선진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애초에 프리터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때문이니까요.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것은 쉽게 말해 고용주가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필요에 따라 인력을 쉽게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연성이 높은 노동시장을 구축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미국에서는 평생 직장, 종신 고용이라는 말이 허무맹랑한 판타지처럼 들릴 만큼 어제까지 웃고 떠들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손절당하는 게 일상입니다. at will employment라 불리는 고용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 고용 형태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을 특별한 이유나 경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높아지면 임금도 불안정해지고 안정성이 떨어지기에 미래를 계획하기도 쉽지 않아지죠. 이렇게만 보면 노동 유연성이 높다는 게 단점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장단점이죠. 미국이 노동 유연성을 극대화한 건 단점을 상쇄할 만한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 유연성이 증가하면 특히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산업과 트렌드가 빨리 변할 때 대처하기 좋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강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도 않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더 힘을 쏟고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나를 원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좋고 커리어가 좋다면 말이죠. 노동 유연성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능력 위주의 보상 체제이죠. 미국이 기회의 땅이자 능력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곳인 동시에 심한 빈부격차와 능력 없고 가지지 못한 자들의 지옥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참고로 미국 빈부격차 지수는 어떤 통계를 봐도 상위권에 위치해 있죠. 쭉 들으셨다면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일본과 한국이 비슷한 사회 현상을 겪는 이유는 다른 국가에서 비정규직이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생각보다 명쾌하죠. 일본은 버블이 터졌고 한국은 IMF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 유연성이 애매해졌죠. 한국과 일본의 고용시장은 노동 유연성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조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해고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게 경제가 좋을 때는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해고가 쉽지 않아도 경기가 호황이니 인원은 많이 필요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죠.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면 삶의 계획을 세우기도 쉽고 개인적인 큰 이슈만 없다면 행복도도 올라갈 테고요. 하지만 경제 불황이 온다면 상황이 아예 달라지죠. 노동 유연성이 높다면 경기가 안 좋을 때 해고하고 좋아졌을 때 다시 채용해도 안 좋아지면 다시 해고하면 되어서 문제가 없지만 노동 유연성이 낮다면 기업들은 대안으로 쉽게 자르고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 위기가 끝나도 고착화되죠. 경기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정규직 채용은 소극적으로 늘립니다. 지금도 잘 돌아가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시장이 생기고 사용할 수 있는데 신규 채용을 늘릴 이유가 없죠. 다시 경기가 안 좋아질 때 해고하기가 힘드니까요. 전문 인력, 필수 인력이 아니라면 아웃소싱을 주면 그만입니다. 애초에 유연성이 높아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없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의 차이가 있지도 않을 테고요. 이렇게 되면 해고당한 사람, 취직에 실패한 사람들은 알바로 내몰리게 되죠. 하지만 기업은 더 이상 정규직을 늘리려 하지 않기에 모두가 바라는 대기업, 최소한 중견기업의 정규직 문은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좁고 기업 입장에서도 한번 고용한다면 해고가 쉽지 않기에 또 모두가 선망하지만 자리는 몇 개 없기에 정규직 채용 시 더 많은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스펙을 쌓는 문화가 생긴 이유이기도 하죠. 이렇게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경쟁력이 없거나 경쟁에 진절머리가 나면 알바 생활에 만족하고 정착해버리면서 프리터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프리터족의 원인이 경제 불황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와 청년 실업으로만 풀이될 수 있는데 사실 프리터족의 원인은 이 밖에도 다양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건 핵심적인 이유이자 사회 전반에 프리터족이 등장하는 이유이죠. 오히려 경제 발달로 인해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프리터족이 퍼지기도 합니다. 많은 취준생 또는 실업자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틀린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또는 나에게 맞는 여러 방면에서 질 높은 일자리가 없을 뿐이지 사실 눈을 조금만 낮추면 일자리 자체는 많으니까요. 그런데 대학 공부, 대학원까지 공부한 사람이 넘쳐나는데 이들이 흔히 말하는 노가다에 몸쓰는 일에 뛰어들여 할까요? 안 하죠. 이미 지방에는 외노자 없이 일이 아예 안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대학만 잘 가면 성공한다고 말한 부모님들,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 말한 교육의 탓이 크죠. 여기다 굳이 회사 생활을 하며 상사의 눈칫밥 속에서 안 맞는 사람들과 경쟁 또 경쟁을 하며 고생하는 것보다 비록 사회적으로 인정은 못 받고 급여가 적을지라도 몸과 마음이 편한 곳에서 일하겠다는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 증가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직업의 안정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보다는 개인의 자유, 즉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죠. 부모의 경제력을 믿고 알바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 즉 캥거루족이자 프리터족인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직장인보다 높은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프리터족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사실 개인의 정신적인 면과 행복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프리터족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노후 대비 말고는 개인의 선택 문제이니 왈가왈부할 수도 없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리터족 히키코모리 그냥 쉬는 청년이 이대로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큰 위기입니다. 만약 한국의 사우디처럼 석유가 넘쳐난다 이렇다면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죠. 경쟁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합니다. 프리터족이 근무하는 알바는 순전히 내수죠. 일단 숙련된 인력의 공급이 감소할 테고 장기적으로 고숙련자는 줄어들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역시 쇠락하여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또한 프리터족의 수입은 자신 한 몸만 건사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애초에 스트레스를 피해 자유를 누리려는 사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싱글족이 늘어났을 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단연 저출산이죠. 종합하자면 프리터족의 증가와 장기화는 사회적으로는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 더해지면 더 급격해지고요. 동시에 청년층의 일자리 포기 문제는 곧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약화이며 결과적으로 모두가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프리터족의 증가가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경제 문제, 사회 문제라는 게 포인트죠. 물론 이건 증가세가 앞으로도 유지된다면이긴 하지만요. 프리터족은 구조로 인해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 변화와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이끌어내고 무조건 반대가 아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봐야 하는데 이게 또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정치 양극화 때문에 쉽지 않죠.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은 없지만 어느 쪽이든 어떤 정책이든 선택해야 할 시기인 듯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미래에서 봤을 때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프리터족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